안녕하세요.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 보시면 치수 보이시죠? 이거는 공개 도면 2021년 가져왔고요. 2022년부터는 공개 도면에 치수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에 치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형상은 위 도면과 같이 똑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 치수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스케치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험지 받으시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주소하고 공차 A, B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으로 기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3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선이 이쪽하고 이쪽 같은 모양입니다. 여기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3 기입해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소까지 확인하셨으면요. A, B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A 부분은 공차 줘가지고 이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8mm의 폭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공차 줘서 7mm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7mm. 이제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경우는 여기 폭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작게 마이너스 공차 줘서 B는 9mm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상 플러스 마이너스 1mm 최대를 이렇게 주고요. 이 이하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풀이할 때 최대 공차 줘가지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차는 AB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3D 프린터 출력 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1mm 최대 공차 줘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와 AB 값 모두 구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로 스케치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저는 파트 1번부터 스케치 한 다음에 파트 2번 그려서 자연스럽게 어셈블리 진행하는 과정으로 풀이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1번 보시면 1번에 윗면, 우측면, 정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윗면 먼저 스케치를 해서 우측면만큼 돌출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슬롭 부분 나중에 스케치 따로 해서 뒷면에 스케치 따로 해가지고 컷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퓨전 360 소프트웨어 실행시켜 주시면요. 위에 아이콘들하고 흰색의 도화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 첫 번째 스케치 작성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우측면, 정면, 윗면 이렇게 스케치할 수 있게 스케치 설정면이 생성이 되고요. 저는 윗면부터 스케치를 한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 윗면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면 잠깐 보셔가지고요. 저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2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2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 파일 보셔가지고요. 위에 상단에 중심지름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중심지름원 클릭해 주시고요. 중심으로 가가지고 2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지름이 20짜리인 원. 엔터. 이거
클릭하시고요. 끌어와서 중심 클릭 쭉 벌려줘서 움직이시면,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치수 그냥 20 넣고 엔터 눌러주시면 지름이 20짜리인 원이 중점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을 두 개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 지름 20짜리인 원에 수평인 선 두 개를 그려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 첫 번째에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 클릭해 주시고요. 끌어와서 이렇게 수평인 선 두 개를 20파이짜리 지름인 원 위아래로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상단 접선, 부속 조건 위에 보시면 접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접선 눌러서 이 수평인 선 클릭, 원 클릭, 또 아래 수평인 선 클릭, 원 클릭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잠시 도면 보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여기 수직으로 선 두 개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선 두 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단 다시 선 클릭해 주시고요. 이쪽 클릭 쭉 내려서 수직이 되게끔 선을 두 개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기본적인 스케치는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필요 없는 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상단 가위 모양 수정 위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가위 모양.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도면과 비교했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쪽 필요 없고요. 이쪽 필요 없고요. 이쪽도 필요 없습니다. 클릭. 이쪽도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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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스케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도면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데 여기 네모 모양 지금 스케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쪽 스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누르셔가지고요. 선 클릭, 왼쪽 상단 첫 번째 클릭하시고요. 여기 선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늘려서 이쪽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도면 잠깐 봐주시고요. 여기 20짜리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 보시면 스케치 치수라고 있습니다. 이 스케치 치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선 클릭, 그리고 여기 선 클릭, 그리고 위로 쭉 빼시면 이렇게 수직인 선 두 개의 사이 거리를 치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 20 치수 기입하시고요. 엔터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 있죠, 중점. 중점 클릭, 여기 선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 치수도 20으로 기입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수평인 선 클릭, 여기 선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 8mm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는데요. 이렇게 8mm 치수를 줬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아직 안 되었다는 뜻이고요. 저희 최종 목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이 완전 구속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클릭, 여기 클릭 하셔서 4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여기가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거리 값하고 요 사이 거리 값이 같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mm 치수 넣어줬고요. 이제 이쪽 치수 구해줘야 되는데요. 도면 잠깐 보시면요. 윗면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치수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측면도 보시면 우측면도에 8mm라고 이렇게 치수를 구해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기 물음표의 치수는 8mm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 클릭, 수직인 선입니다. 수직인 선 클릭,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 선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 치수 8mm로 치수 기입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윗면에 대한 스케치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도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스트루더 3차원으로 변경시켜 주실 건데요. 돌출해서 여기 사각형은 23mm만큼 익스트루더 돌출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B만큼, B는 9mm라고 나왔기 때문에 9mm만큼 익스트루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보시면 솔리드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눌러주시고요. 돌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치수선이 모두 없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뷰 모션이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놔주시고요. 여기 클릭, 그리고 23mm만큼 익스트루더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mm만큼 돌출 눌러주시고요. 엔터 누르게 되면은 앞에 보였던 스케치가 사라져 있어요. 이 부분 왼쪽 삼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눈 모양 켜줍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다시 보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은 눈 모양에 따라서 스케치가 보이고 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킨 상태에서 다시 위 상단 돌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클릭, 그리고 9mm 돌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아래에 스케치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 있으면 어지러우니까 스케치 1번은 모두 다 돌출시켰기 때문에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까지 다 되셨으면요. 도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 스케치를 할 거고요. 뒷면에서 여기 슬롯 그려서 위치 17, 8mm, 6mm 기입해 주고요. 반지름이 6mm짜리인 목깎이로 여기 2개, 여기 2 곱하기는 2개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 화면으로 봐주신 다음에요. 여기 뒷면 봐줘야 되는데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하고 움직여 주시면 뷰 모션 변경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태로 뒷면 클릭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뒷면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 상단 스케치 작성 눌러줍니다. 그러면 뒷면에 스케치 면이 잡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작성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슬롯, 그래서 중심 대 중심 슬롯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점 2개 찍어줍니다. 수평이 되게, 이 선이 수평이 되도록요. 클릭하고 쭉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슬롯이 생성이 돼요.
이 뒷면 사각형 내부에 슬롯이 위치하도록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클릭.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스케치 치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점 클릭, 밑에 선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 17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여기 점과 여기 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8mm 기입해 주시고요. 여기가 정중앙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점 다시 한번 클릭, 여기 중점 클릭 하셔가지고요. 여기 8mm의 반이니까 4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슬롯에 윗선 클릭, 아랫선 클릭 해서 오른쪽으로 쭉 빼시면 이 슬롯 폭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기입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치수 기입란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6mm 치수 기입합니다. 기입하시면 모두 슬롯이 검은색으로 변한 거 확인해 주셨으면 왼쪽 상단 솔리드 눌러주시고요. 돌출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슬롯 부분 안쪽 클릭해 주시고요. 슬롯 하셨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새로운 모델이 생성이 되고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안에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폭이 8mm였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너스 8mm 치수 기입하셔서 엔터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슬롯 구멍이 뚫려 있게 되고요. 이번에 제가 목깎기 해서 6mm 라운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수정 눌러주시면요. 목깎기라고 있습니다. 목깎기 클릭. 그리고 이쪽 클릭하신 후 6mm 치수 기입해서 라운드 줍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모델링이 다 되었는데요. 도면 잠깐 보시면 도면하고 지금 모델링한 거하고 살짝 다릅니다. 봤더니 여기 보시면 C5라고 기입된 부분 하나, 그리고 여기는 지금 라운드가 젖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스케치한 거는 라운드가 없죠. 이거는 아까 확인했던 주소 라운드 3 기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 따기, 여기는 목깎기 치수 기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 화면 봐주시고요. 수정 누르셔서 모 깎기 클릭, 이쪽 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3mm 주소에 기입되어 있는 치수 3mm 기입해 주시고요. 엔터,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 아랫부분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수정 눌러서 모 따기 클릭, 여기 클릭, 5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못 깎이고요. C라고 되어 있는 건 못 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파트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도면 잠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봐주시면 이제 저는 2번 파트 스케치 할 거고요. 2번 파트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지금 180도 뒤집혀서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0도 뒤집혔다 라고 생각하고 스케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10 사이에 B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여기 B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케치 다시 눌러주시고요. 왼쪽 상단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좀 축소해가지고 여기 정면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 선 클릭하신 후에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까 180도 거꾸로 제작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치 잡아서 그 대신 수직, 수평이 딱딱 맞도록 대략적으로 맞춰 주시고요. 맞춰 주시고요. 여기 사이가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점을 클릭한 상태로 쭉 끌어 주시면 이렇게 사이에 맞도록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위 상단 자르기 가위 모양 다시 클릭하신 후에 필요 없는 부분 이쪽하고 여기 살짝 나와 있는 선들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 부분이 지금 B거든요. 사이값이 B고 9mm고 여기 사이가 지금 10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하고 여기 0.5로 여기하고 여기 0.5로 치수 기입해서 구속시켜 줄 겁니다. 이 구속시켜 주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공차를 마이너스 1만큼 주었는데 한쪽으로 공차가 쏠려 있으면 3D 프린터 출력했을 때 공차 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쪽이 붙거나 이쪽이 붙기 때문에 동등하게 0.5mm, 0.5mm로 치수를 기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상단 스케치 치수 눌러 주시고요. 쭉 끌어서 여기 선, 이 윗선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릭 쭉 빼서 0.5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왼쪽도 B의 윗부 윗선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 0.5mm만큼 줍니다. 밑에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선 클릭, 여기 선 클릭 쭉 늘려주시고요. 여기 0.5만큼 그리고 여기도 다시 클릭, 여기 클릭 오른쪽도 똑같이 진행하고요. 이렇게 진행되셨으면 여기 부분 지금 본체 1번이 1번 파트 저희가 그렸는데 이 부분 계속 남아있으면 스케치 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 본체 삼각형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눈 모양 꺼서 본체 1번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도면 잠깐 다시 봐주시고요. 저는 이제 치수 기입해 줄 건데요. 치수 일단은 여기 5mm 치수 먼저 기입한 후에 여기 아래 윗부분 20 그리고 15 치수 기입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이 중점으로부터 같은 길이만큼 치수를 기입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점으로부터 10mm, 10mm 치수 기입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7.5mm, 7.5mm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화면 다시 봐주시고요. 아까 180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 스케치 치수 다시 눌러주시고요. 여기 치수 5mm 치수 기입하신 후에 여기 치수 15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요 왼쪽 선 클릭 그리고 여기 중점 클릭하셔 가지고요. 15의 반이기 때문에 7.5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ESC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다고 해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여기 선 클릭하시고요. 왼쪽으로 끌어주시면 움직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맞춰주세요. 모양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다시 스케치 치수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아랫면
아래선 클릭, 여기에 20 치수 기입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 여기 중점 클릭 하시고요. 10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치수 기입해 줄 겁니다. 여기 치수는 A, 아까 공차로 구해줬던 A 7mm 이기 때문에 여기 클릭 7mm 치수 기입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반이기 때문에 오른쪽 선 클릭, 그리고 중점 클릭 하셔서 7mm의 반, 3.5mm 치수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ESC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치수를 모두 기입하고 난더니 여기 아래쪽에 지금 검은색으로 안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속이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잡고 움직이시면 움직이실 거예요. 이렇게 3D 프린터 출력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 치수도 구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치수가 나와 있는지 도면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지금 2번에 치수는 모두 기입된 상태입니다. 여기 A도 들어갔고 15도 들어갔고요. 20도 들어갔고 10, 여기는 아까 공차로 0.5씩 줬기 때문에 자동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5mm도 치수 기입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 길이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오른쪽 우측면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길이가 30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30의 치수 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화면 봐주시고요. 왼쪽 상단 스케치 치수 다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윗선 클릭, 아래선 클릭 해서 전체의 길이 30으로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기본적인 스케치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돌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다시 봐주시고요. 돌출을 얼마만큼 하면 되는지 봤더니 여기 8m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mm만큼 돌출할 거고요. 여기 아래선 목깎이를 이용해서 5만큼 두 개의 모서리를 목깎이로 라운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화면 보셔서 왼쪽 상단 솔리드 눌러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돌출 클릭, 그리고 3개의 부분 하나, 둘, 셋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치수 8mm만큼 해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누르고 움직여서 뷰 모션 변경해서 돌출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 봐주시고요. 여기 아까 목깎이 준다고 말씀드렸죠. 수정에 목깎이 클릭, 여기 모서리 클릭, 이쪽 모서리 클릭 해서 5mm만큼 목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또 도면하고 다른 점이, 도면에는 지금 0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거에는 01이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01 같은 경우에는 비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부여받은 비번호, 예를 들어서 3번을 받으셨다 하면은 여기에 03으로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1번 받으셨다 하면은 11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번호 꼭 자신의 비번호 각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신의 비번호 각인 안 해주시면 이제 실격이기 때문에 그걸로 꼭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1번 문제이기 때문에 01로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 스케치 작성 클릭, 그리고 작성에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 문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영역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 문자에 여기 부분에 01 자신의 비번호 각인해 주시고요. 도면 잠깐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 저희가 180도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반대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전 주셔야 됩니다. 수평하고 수직 모두 다 반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전에 여기 수평 반전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수직 반전도 한 번 눌러주세요.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신 후에 여기 높이 부분 일정하게 맞춰주세요. 여기서 10으로 하면은 이제 커지고요. 만약에 이게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에서 한 8mm 정도로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8mm 넣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숫자 부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중앙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잘못했다 하시면 컨트롤 Z 누르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솔리드 눌러 주시고요. 돌출 눌러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mm만큼 컷해 줄 겁니다. 마이너스 1mm만큼 컷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 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비번호 각인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잘 어셈블리가 되어 있는지 본체 1번 눈 모양 다시 눌러서 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 어셈블리 되어 있는지 봐주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확대해 보시면 지금 이쪽하고 파트 2번과 1번이 거의 붙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시게 되면 3D 프린터로 출력하면은 이 사이가 붙어서 출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 수정 윗부분에 보시면 이동 복사라고 나침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나침반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객체 이동 본체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 유형을 자유 이동으로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파트 2번 클릭해 주시고요. 화살표로 끌어서 여기 이쪽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6mm 정도 또 띄워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신의 비번호에 맞는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아까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번으로 폴더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 저장을 해줄 겁니다. 총 4개의 파일 저장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퓨전 파일, 또 하나는 스텝 파일, 또 하나는 STL 파일, 그리고 이 세 번째 STL 파일을 통해서 G코드로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파일 저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장되지 않음 여기 맨 위 상단 이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내보내기 클릭, 그리고 유형을 퓨전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점점점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01로 만들어서 파일 이름 01로, 그러니까 파일 이름 제가 01로 했는데 자신의 비번호입니다. 만약에 11번 받으셨다 하면은 11, 05, 5번 받으셨다 05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감독 및 채점 하다 보면은 이 비번호 각인 잘못해 가지고 실격하시는 분들이 자주 나오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번호 꼭 자신의 비번호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 줍니다. 그러면 지금 퓨전 파일은 저장이 됐고요. 다시 저장되지 않음 오른쪽 클릭, 내보내기 클릭,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점점점 눌러서 이걸 파일 형식을 스텝 파일로, 이거는 채점용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파일 하나 저장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파일 이름을 01로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줍니다. 이렇게 퓨전 파일하고 스텝 파일 모두 저장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STL 파일 저장해 주셔야 되는데 STL 파일은 기존 2개의 파일과 저장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되지 않은 우클릭 해주시고요. 다시 이번에는 내보내기가 아니라 메쉬로 저장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식에 STL, AS, CII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폴더, 저장되는 폴더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01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폴더 다시 들어가 봐 주시면요.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퓨전 파일, 하나는 스텝 파일, 하나는 STL 파일입니다. 이 3D 모델 파일이 ST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G코드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G코드 변환되는 슬라이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라이서 소프트웨어를 거쳐야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비콘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큐비 크리에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켰고요. 메이커봇 사용하시는 분은 메이커 프린터, 모멘트 쓰시는 분은 심플리파이, 그리고 큐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에 맞는 소프트웨어 다운받아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큐비 크리에이터, 저는 큐비콘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큐비 크리에이터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하셔야 될 게 출력 옵션 누르셔가지고요. 자신의 비번호에 맞는 장비가 아마 시험장 가시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비번호에 맞는 장비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필라멘트도 예를 들어서 ABS인지 PC인지 PLA인지 확인하셔서 비번호에 맞는 재료 꼭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바닥 구조물, 이거는 라프트로 설정해 줍니다. 눌러서 라프트 설정해 주시고요. 지지대 ON으로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상세 옵션 들어갑니다. 상세 옵션 들어가시면 레이어 높이 이거 0.3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내부 채움 누르셔가지고요. 채우기 밀도 50%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아까 저희 폴더 만들어 놓은 데에서 STL 파일, 3D 모델 파일 드래그해서 옮겨줄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슬라이서 소프트 내부에 아까 저희가 설계했던 파일이 들어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위상단 출력 준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사용하는 재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 아까 레이어 높이 저희가 설정값 바꾸어 줬는데요. 0.3mm로 잘 기입이 되어 있고요. 인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채움 50%로 잘 되어 있고, 바닥 보조물, 라프트. 바닥 보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 판하고 출력 모델하고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프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출력 예상 시간 1시간 5분으로 1시간 20분 내에 충분히 출력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이 파일을 저장시켜 줘야 되는데요. 위 상단 보시면 G코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 그 폴더에 01로 저장 파일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장이 완료되었다고 창 하나 뜰 거예요. 그냥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G코드까지 모두 저장이 되었고요. 이 폴더 자체를 USB나 SD카드에 폴더 자체를 그냥 다 옮겨 주세요. 그리고 한번 출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D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가져와 봤는데요. 후처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력물 이 서포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장갑, 그리고 롱 노즈, 미니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 출력물 가져와 보셨으면 이 출력물에 이렇게 서포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프트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해서 구동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체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라프트를 잡고 라프트를 힘껏 떼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라프트가 제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본체하고 서포트만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롱 노즈를 해서 간단하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트 1번 구동이 부드럽게 되고요. 근데 이쪽 부분 서포트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미니 헤라로 그냥 쭉 밀어 넣어서 미니 일자 드라이버죠. 이걸로 뜯어줍니다. 지금 제거하는데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의 잘 들으셨을까요? 아마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후처리 관련해서 실습하고 싶으나 출력물이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벨커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출력물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에 연락 주시고 찾아오셔서 출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신 후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달 3분 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하단 설명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